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이 좀 흔들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요. 새로운 악재가 없으면 이런 이유 없는 하락 이후에는 반드시 반등이 옵니다. 그게 내일 당장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반등은 옵니다. 네, 갑작스러운 시장 조정이 왔죠.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좀 마지막에 반등을 줬지만 조금은 대응하기 힘든 좀 하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하락까지 갔었어요. 생각했던 하락까지 갔었고 그거보다 사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당황할 뻔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일이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장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고 생각하던 대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매매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오전 중에 제가 현금화를 했어요. 바로 오전 중에 현금화를 하고, 왜냐하면 급등한 종목들이 좀 발생했거든요. 현금화를 하고 오후장에 다시 투입한 상황입니다. 슈팅시 매도하고 하락시 재매수한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바로 제가 이때 매수했던 거는 코스닥 레버리지죠. 오늘 오전에 팔고요. 공교롭게도 고점에 팔았어요. 고점에 팔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내일 반드시 시초가에 반등하는 그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지금 미증시가 조정 보이고 있다가 잠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증시 종가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 내일 시가가 결정될 겁니다. 이 외에 슈팅 나온 종목들을 좀 정리해서 사실 이 근래 한 달 정도 내에서는 가장 큰 익절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단기 수익 종목들을 좀 정리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추석 전에는 지속적으로 현금화를 해둘 예정입니다. 코스닥은 또 900을 돌파할 것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순간 조정으로 인한 낙폭 과대 시 지수 적극 매수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거대로 현금화 진행 및 관망 중이었고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다시 매수했습니다. 니콜라 CEO가 사임을 했어요. 그거 이유로 인해서 니콜라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유가 니콜라가 지금 사기라는 리포트가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CEO가 약간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을 했다라고 시장에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니콜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이대로 죽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소차 관련 기술은 이게 피터팬에 있는 네버랜드가 아니란 겁니다. 지금 현대차도 하고 있고요. 기타 업체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건 아닌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요. 오늘 미중무역 분쟁 관련주를 좀 사려다가 사실 지수 투자에 거의 집중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속 조정 중이에요. 지금 종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에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월스트리트의 메인 인덱스가 낮은데 지금 concerns about fresh coronavirus라고 하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좀 우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fiscal stimulus raised fears. 지금 약간 공포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fiscal stimulus가 약간 동의되어야 하는데 그게 약간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 미리견 쪽에 기자분들도 똑같아요. 지금 배터리데이 등 증시 관심 뉴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데이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거예요. 딱 봐도 여러분들은 느낌이 오시죠? 배터리데이가 어떠냐. 배터리데이 이후에 테슬라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매도 행렬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배터리데이를 들어보니까 우와 테슬라 킹왕짱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데이의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신출 기몰하는 일론 머스크 씨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섣불리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가늠할 수는 없고요. 대신 얘들이 프라이스 패러티, 그러니까 전기차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 있어야지 내연기관이랑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좀 얼리 어답터라던가 또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 외에는 좀 보급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배터리 데이 때 얘들이 테라팩토리 생산량을 극대화시킨 공장을 짓는 거와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을 100만 마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알차고 그다음에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봐야지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결국엔 다른 배터리 업체를 죽이냐, 약간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 세계에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로미터를 제시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는데 LG화학은 같이 움직이지 않겠죠. 예, 악재 호재를 보시면 변함이 없는데 지금 악재 중에 미중 무역 분쟁 재점 우려가 또 올라오고 있고, 이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의 재점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할 거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후보를 약간 친중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 대리기를 좀 할 거예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고요. 시장을 잠깐씩 흔들어 놓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예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다음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약간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월스트리트이 7주 최저가에 근접했답니다. 바이러스 피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좀 우려가 올라가고 있고, 스티뮬러스, 경기 부양책이 약간 흐릿하다, 안개가 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스티뮬러스의 부재랑 바이러스 피해가 올라가는 거랑, 그 다음에 디맨드, 수요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우의 선물이 떨어졌다. 뱅크 스탁, 은행주들이 좀 약하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제가 친한 동생이 은행주가 어떻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은행주는 잘 모르겠어요. 좋아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단 저평가 구간이라서 매수세가 몰려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거기다가 바젤 3, 약간 좀 금융권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은행주들이 좋아지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최근에 사모펀드 사태도 굉장히 터지고 있고, 좀 약간 금융권에 대한 좀 제재가 좀 계속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볼커를 완화가 좀 가시화돼야 돼요. 그럼 이제 은행권에 대한 좀 온기가 불어넣어질 겁니다. 니콜라가 아주 떨어지고 있다, 깊숙이 떨어지고 있다, 파운더가 리자인, 그러니까 좀 사퇴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선물에서 34%가 떨어지고, 지금 본장에서도 20%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힌덴버그에서 공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리포트 시작할 때 당당하게 얘기하죠. 난 공매도를 했다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런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굴렸니? 많이. 얘들은 생산 시설도 없니? 많이. 30개 넘는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니콜라는 그거에 대해서 10가지 정도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차차 알게 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니콜라의 CEO가, 파운더가, 설립자가 사퇴했다라는 얘기가 더해지다 보니까 니콜라가 좋을 수가 없겠죠. 저거 뭐야? 저거 진짜 약간 좀 설득력 있고, 저거 캥기는 거 있으니까 사퇴한 거 아니야? 약간 요런 얘기입니다. 웃겨요, 이게. 왜냐하면 니콜라가 꼬꾸라지면 한국에 있는 수소차 관련주가 좋다면서요. 누가 그런 리포트 썼더만. 근데 왜 오늘 니콜라 때문에 또 한국의 수소차 관련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잠수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 꿈보다 해몽입니다라고 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오늘은 왜 그렇게 설명 안 할까요? 니콜라가 지금 파운더가 사퇴하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수소차가 지금 하늘 꼭대기까지 갔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포트를 맹신하지 마라. 그냥 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다. UK가 발표했답니다. 이게 바이러스를 길들이기 위한 새로운 restriction, 그러니까 제한을 둔다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공포감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공포감인지 잘 모르겠어요. 글로벌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약간 좀 애매하네요. 근데 내용에 보면 UK가 페이티스, 그냥 직면했다. 5만 명의 뉴 케이스가 하루 만에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영국은 약간 지금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내신입니다. 국산 혈장 치료제 첫 환자 투여, 속도 붙은 K바이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GC 녹십자, 그리고 셀트리온, 기타 등등들이 지금 현재 혈장 치료제를 비롯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8개월 만에 1150원대 된 원달러 환율, 시장은 신중,
시장은 안 신중합니다. 지금 신중하고 싶겠죠.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를 전망하지만 최근의 환율 하락은 속도가 매우 급하다며 달러 가치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은 점,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이 환율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인사이트가 없는 공허한 메아리죠. 한마디로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강세를 전망하는데 지금 잘 모르겠다. 빨리 떨어지는 거 보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얘기를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연일 하락의 따상 밑으로 뒤늦게 들어간 개미들 어쩌나 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펄 어비스랑 넷마블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상장 초기에는 게임 기업들이 IPO를 위해 준비한 신작 게임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또 결과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즉 김창곤 미래에셋 대우연구위원은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할 때 저런 말을 했어야 돼요. 지금 다 하락한 다음에 뭐 저런 말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저는 오늘 카카오 게임즈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했고 어떻게 될지 좀 보시죠. IR 중요성을 일깨운 LG화학 배터리 분할 소동이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해집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의 지분 중에 보면 개인 투자자가 10%래요. 그 큰 종목에 10%의 지분을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 LG화학은 17일 오후 1시 회사 분할 결정을 공시하고 3시간 뒤인 오후 4시 기관 외국인을 상대로 관련 컨퍼런스 콜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분할 결정 직후 3시간 만에 여는 행사로 준비가 부족했다. 기관 외국인을 포함해서 상대로 열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기관만을 상대로 열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기관만을 상대로 열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기관 외국인 포함만을 상대로 열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죠? 이게 지금 회사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회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관 외국인 포함만을 상대로 열어도 된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고려도 하지 않았어요. 예. 회사 측입니다. 회사 측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회사에 대한 그 태도를 잘 보세요. 현대경제연 세계경제 최악수와 반등 조짐이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PMI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되게 의미 없는 아웃데이트의 리포트입니다. PMI를 지금 우리가 트래킹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PMI를 근거로 해서 세계경제가 최악수 반등 조짐, 반등을 이미 했고요. PMI를 근거로 드실 거면 이미 반등을 했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때늦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께서 굉장히 늦은 리포트를 내고 계시네요. 재밌네요.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오늘은 뭐 별일이 없고요.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의 연설이 있을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지 안 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했겠죠? 했는데 내용이 not impressed.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이제 일본이 이틀 연속으로 휴일입니다. 지금 현재 하락을 잘 비껴나가네요. 내일 영란은행이라고 하면 영란이 뭐야? 라고 하는데 뱅크 오브 잉글랜드입니다. 영란이 약간 예전에 우리 그 미국을 미리겐이라고 하고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하고 약간 그런 거예요. 영국을 영란이라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의 증언이 내일도 있을 예정이고요. 기존 주택 판매가 이전보다 예측치가 살짝 좋고 그것보다 좋게 나온다면 아마도 오늘 하락으로 끝나더라도 내일은 반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 하락에 대한 좀 슈팅이 나오면 단기 트레이딩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주요 이벤트 흐름을 보시면 내일은 일정이 없어요. 내일은 괄목할 만한 일정이 없기 때문에 뭐 신규 IPO들이 이번 주에 많긴 하지만 사실 뭐 IPO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정도 되는 그 좀 약간 큰 좀 밴드 웨건을 불러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니면 IPO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집니다. 지금 현재 종량학회 같은 게 진행되고 있고 당뇨학회 같은 게 진행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모레는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인공지능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을 보인다면 내일까지 조정을 보이고 23일 반등, 24일은 아마도 23일에 종가를 봐야 될 것 같고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24일을 좀 가늠해 봐야 될 것으로 얘기해집니다. 일정은 지금 현재 유럽 종량학회가 진행 중이고요.
오늘 그 HLB 지시 녹십자 유한양행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HLB 오늘 저는 매도했습니다. 매도했고 오전 중에 매도를 했어요. 장 막판쯤에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요. 시장이 약한 것 대비 HLB는 강했기 때문에 괜히 팔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내일 강할 수도 있을 거라 얘기지고요. 생각했던 슈팅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상한가 인근까지 가는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엄한 게 상한가를 갔죠. 엄한 게 상한가를 가서 사실 상한가까지는 못 먹고요. 좀 중간에 팔고 단기 트레이딩을 열심히 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수익을 냈어요. 수익을 냈고 그리 큰 수익은 아니지만 좀 냈습니다.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에서 굉장히 좋게 트레이딩을 한 거죠. 거기에 뭐 오늘 3익 THK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최근에 단기 수익 매집이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전 제가 봐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선택적으로 좀 사람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반등 때처럼 굉장히 아무거나 올라가는 장은 끝났고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모두가 먹는 장은 끝났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남들 상승하고 있는데 물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남들은 올라간다는데 나는 물려있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섹터를 정말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순환매에서 한 번만 꼬이면 진짜 망합니다. 순환매를 그 서핑 타듯이 잘 타고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역으로 꼬여버리면 손해가 극대화돼요. 약간 그거를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다 경험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증시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모를 거예요. 이제 곧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자 하락할 때 당시를 보시죠. 하락할 때 당시. 지금 외국인이 하락할 때를 주도를 했어요. 이렇게. 그때 뭐 개인은 좀 매수를 했었는데 사실 매수 일변도라고 끝났죠. 외국인이 순간 슈팅을 주고 저는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외국인이 팔 거면 그냥 쭉 팔지 왜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매도 피날레를 펼칠까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고 나갈 거면 조용히 팔고 나가지 이렇게 왜 매도 피날레를 한 번씩 펼쳐가지고 지수를 꼬꾸라뜨릴까요? 어차피 기관도 개인도 자기들의 매동을 따라가는 거 알 텐데 왜냐하면 얘들 매동은 실시간으로 보이잖아요. 외국인이 팔고 있다 안 팔고 있다가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슈팅을 준다라는 메시지를 뿌려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여기 반등해서 매수하는 건 이때 공매도 상환을 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락하고 공매도 상환, 하락하고 공매도 상환 약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거에 좀 놀아나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도 쭉 팔다가 약간 좀 기울기가 갑자기 가팔라지죠. 그때 코스닥 지수가 쭉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팔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꼬꾸라진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개인은 코스닥이랑 코스피는 약간 좀 다르죠. 예. 코스피는 그 매수한 다음에 팔고 다시 그만큼을 샀어요. 근데 코스닥은 샀다가 팔고 그만큼을 안 샀어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코스닥 쪽에 몰리고 있다라는 게 바로 보이고요. 연기금이 진짜 누구 편인지 모를 이 호락말코 주체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도 팔았다가 다시 판 거 이상으로 샀죠. 이것도 공매도 상환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장막판에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장초보다 거래 막판에 이렇게 많은 거는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도 지금 장초보다는 많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거래량은 여기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는 매도 거래량이 좀 폭발했다고 보여지고요. 종가쯤에 많이 들어온 건 내일 상승에 베팅을 하는 종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래량이 다시 시초가에 터지겠죠. 그런 걸 좀 고려해 보세요. 시용융자는 다행히도 줄었습니다. 하락할 때 약간은 좀 뺐네요. 그러면 오늘 약간 반대 매매가 좀 나갔을 겁니다. 반대 매매들이 얼만큼 좀 나갔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지금 이제 증시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MA 잔고는 왔다 갔다 하니까 주차 영상에서 보시고요. 시간외로 보시면 지금 현재 코스피가 0.79%, 그 코스닥이 0.81%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생각보다 좋게 끝나지 않는다면 내일 시초가 하락은 뭐 따놓은 당상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초가가 떨어지면 한 이쯤에서 시작하겠죠. 이쯤에서 아마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서 시작하면 약간 요렇게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요렇게 올라가다 못 올라가고 약간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하락 슈팅 나오겠죠. 그리고 약간 방향을 타진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약간 이렇게 되면 폭락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 뒤도 보지 말고 투자해야죠. 예, 요때는 전략이 조금씩 달라지겠네요. 현재 미증시는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중심으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들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테슬라가 약간 좀 버텨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 바이오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노비오만 나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러스 피해가 올라가고 있다고 했죠. 그럼 백신 관련주가 좀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유로스톡스랑 닥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로존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매수세가 실종된 겁니다. 또 차익 실현 드립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시면 미제 애들도 분명히 지금 차익 실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닙니다.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신윤물에 대한 매수세도 좀 보이네요. 그 원달러가 1150원대 갔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니까 달러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지금 WTI 컨트랙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좀 아쉽네요. 저는 좀 아쉽네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게 아닌데 바이러스 피어랑 유가랑 뭐 타이틀리 커플링 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뭐 몇 단계 연역적 추리를 해보면 가능하겠죠. 바이러스의 공포가 올라가고 그럼 락다운 하겠네. 락다운 하면은 유가 수요가 줄어들겠네. 그러면 유가가 폭락하겠네. 약간 이렇게 4단까지 가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예, 지금 금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금에 대한 저도 모니터링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제가 뭐 금을 실제로 매수하지 않을 거고요. 금 ETF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장이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어떻게 끝날지 좀 모르겠는데 자고 일어나서 미증시를 보면 다음날 상황이 좀 가늠이 되겠죠. 예, 저는 지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할 거고요. 조금 현금화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하락을 이용해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볼 생각입니다. 내일 장도 잘 대응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